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목적 한자 5강입니다. 5강 없을 무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제 있었는데 없을 무자 먼저 해봅니다. 사람 인자죠. 이것도 사람 인자죠. 사람인 다 사람 인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도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인인데 사람이 한일자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이라 했습니다. 땅 위에 이렇게 나 있는 숲, 이게 숲입니다. 숲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화 또 합니다. 불화 이것도 불화입니다. 새라든지 곰, 짐승에 이게 있으면 발이지만 다른 글자에 붙으면 다 이게 불화가 됩니다. 어떤 글자 밑으로 가죠. 해볼까요? 불화 사람인 한일자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땅에 이렇게 나 있는 숲, 조성되어 있는 숲입니다. 숲에 불을 지릅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남죠. 없을 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전련발이 왕자라고 했습니다. 왕. 얘가 비어있죠. 이 부분만큼 전련발입니다. 전련발이 왕. 전련발이가 하늘에는 없습니다. 재밌게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죠. 없을 무. 다 없을 무. 자, 이것은 제일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없을 무. 거기에서 어미모가 나왔죠. 이렇게. 어미모가. 자, 처음이라는 뜻이죠. 어머니는. 자,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없을 무, 말무, 없다는 것과 말다는 하지 말다. 그 말입니다. 말하다가 아니고 하지 말다 말은 같이 갑니다.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게 없을 물, 말물자입니다. 없을 물, 말물. 따라 볼까요? 없을 물, 말물. 하지 말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는 뭐예요? 물론이죠. 물론. 예. 그 다음, 여러분 또 요거 있습니다. 요것은 풀과 풀 사이에 해가 집니다. 풀이 나 있는 땅 사이로 해가 집니다. 그럼 해가 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을 막 돌아다니지 말아라 말막 이것도 없. 근데 풀초가 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밑에 풀초는 큰 데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게 원래 이건데 이렇게 바뀌어서 없을 막 말 막자입니다. 역시 물론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막론 있죠? 뭘 막론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다 쓰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무 없을 무, 말물 없을 물, 말막 없을 막.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다 없다 의미로서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어 형성으로도 많이 되죠. 물론, 막론. 자,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불화가 없는 것도 없을 무입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없어진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것은 전역석자입니다. 자, 이것은 소우자죠. 이건 소우자입니다. 전역이 되면 소도 걸어갈 때 발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어긋나죠. 그래서 어그러질 천자, 발이 어긋납니다. 어그러질 천자라 그래요. 소가 저녁에 발이 어그러진다. 애호직에서 제가 말을 만든 겁니다. 어그러질 천. 아무 생각이 없이 발을 어긋나게, 우리가 춤출 때 생각해 보세요. 발을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춤춘다는 의미죠.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이쪽 저쪽으로 어긋나게 한다. 춤출 무자. 그 다음에 없을 무자에 손수가 있습니다. 어루만진다 말이죠. 손으로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만질 무자입니다. 만질 무자. 무마한다, 무마시킨다 할 때 무자겠죠. 무마, 어루만질 무. 그 다음에 우리가 안무한다 알죠? 안무, 춤 같은 거 안무 할 때도 이 무자가 되겠죠. 예. 어루만. 아닙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안자 설명하다, 안자 생각을 하면서 안무 이렇게 되고, 이건 안마할 때, 무마할 때 무자. 예. 나는 이 무자 할 때 이 안자, 안자를 생각하고 이 무자를 말하다 보면 됐고, 맞습니다. 안무할 때는 이 무자를 써요. 춤추는 것을 만진다, 어루만진다. 예. 만질 안마할 때 안자, 안무, 어루만질 무마할 때 무. 예. 자, 이것은 풀입니다. 풀이 없어지니까 거칠죠. 땅이 거칠죠. 거칠무. 황무지 할 때 무자죠. 이것은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멍합니다. 멍할 무자입니다. 멍한 상태를 뭐라 그럴까? 멍한 상태. 무연입니다. 무연. 이 연자가 있으면 어떤 상태, 어떠한 모양 그런 걸 나타내죠. 야,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뭐죠? 육다루 고기죠. 고기. 저기 몸이죠. 몸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되면 뭐의 몸입니까? 개의 몸이죠. 개고기죠. 개고기를 불에 태우죠. 그럼 개고기가 불에 타고 있는, 개가 타고 있는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모양 연자 또는
그럴 연자이죠. 이 연자가 어떤 글자 뒤에 딱 붙어가 한 단어가 되면 어떤 상태, 어떤 모양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잘 알아두면 단어를 많이 만들어 쓸 수가 있죠. 스스로 모양이 뭐예요? 스스로 모양. 자연, 그 태연,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또 막막한 모양, 망연, 막연.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모양, 무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없을 무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이 됐고, 없을 무를 응용한 춤출무가 있고, 손이 있으니까 어루만질무, 풀이 있으니까 없을 거칠무, 멍할무. 여기까지 바로 외워지죠? 해놓고. 자, 단어로 들어가 봅니다. 단어. 없을 무 있죠? 이제 무자는 있고, 관자만 해볼까요? 여러분, 자, 왼쪽 문이 있고, 오른쪽 문이 있죠? 문을 잠근다 할 때 일단 이렇게 잠그죠. 빗장 건다 하죠. 문과 문 사이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문 잠궈지죠. 이렇게 열면 여는 거죠. 연다는 게 뭐예요? 요걸 들어서 이렇게 열죠. 그럼 든단 말이 밭들공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밭들공짜, 이것은 이렇게 요 모양이 들고 있는 모양이죠. 밭들공. 자,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을 빗장 걸어놨어. 그것을 요렇게 들어줘. 이렇게 들어주면 이제 열리는 거죠. 열개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잠글관, 그 다음에 잠궈져 있는 이것을 들어서 연다, 열개죠.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잠글관자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면 중요합니다. 잠글관자, 정자로 알겠습니다. 자, 왼쪽 문이 있고, 이거 잠가놨죠? 근데 열 개는 이미 설명했죠, 이제. 요걸 들어서 열면 열어집니다. 이렇게 이 글자를 쓰면 좀 이상하니까 잠글 관자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주느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줘줘. 이게 뭐냐? 요 모양이, 요거 실이죠, 실. 그 다음에 요것은 얽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물쇠, 열쇠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가지 이런 설치를 해서 잠궈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잠글관을 빗장 걸어놓은 걸 이런 모양으로 잠궈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실사가 두 개입니다. 실을 얽혀 설키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실을 얽히게 설키게 해놓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잠궈 놓는다. 잠글관. 얽히게 설키게 실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잠궈졌단 말, 잠글 관자도 되고 닫을 관자도 되고 관계를 한다는 말이 되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봐, 관계할 관. 네, 자, 요것과 같습니다. 실로 실 두 개, 이게 물론 작을 요자입니다. 물론 실사는 이게 실사고, 요거 실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작을 요자인데, 원천이 실이니까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잠갔다. 복잡하죠? 요렇게 바꿔버려. 요걸 이렇게 바꿔. 요 속에다가, 자, 이 잠글관 복잡하게 잠그는 모양, 실이 얽히고 설키고 하듯이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것도 잠글관, 닫을관, 잠글관, 닫을관, 잠글관, 닫을관, 관계할 관 되죠. 이게 중국어 관체자는 이것만 갖다 써. 이것만 가지고 관자를 씁니다. 자, 해봐. 닫을관, 잠글관, 관계할 관. 같죠? 요것만 빼놓은 것도 관체자에서는. 그래가지고 관계, 우리가 관계할 때는 이 관자에다가 이렇게 멜개자 이렇게 해서 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요거만 또 써. 요거만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가 관심문화 많이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중국은 인맥을 가지고 많이 운영이 돼. 안 좋은 거죠. 원칙대로 해야지 무슨 관계 뭐 인맥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되죠. 중국은 그 관계가 많다. 그때 이제 관계를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다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요 과정.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작을 요자지만, 실이 얽혀 설키고 해서 문을 닫아 놓는다. 자물쇠 장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요 밑에 또 써도 돼요. 문 사이에다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만 써도 관자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놓고 가야 돼. 그러면 잠글 관자, 관계할 관자, 관계가 없다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 속에서, 단어 속에서는 다 관계하다라는 말로 이제 씁니다.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됐죠? 자, 닫을관, 관계할 관. 닫아 놓으니까 여기서 연결된다 의미로서. 자, 그 다음에, 없을 문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여자를 보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게? 범호자죠, 범호자. 자, 밑에 있는 게 뭐죠? 여기 합쳐서 볼까요? 생각사자죠, 생각사자. 이게 밭전자, 마음심자. 밭에
지금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 염려가 된다고. 생각사. 자, 호랑이가 밭에 나타날까 말까 걱정이 돼. 생각을 해. 항상 생각할 여, 근심할 여자가 됩니다. 생각할 여, 근심할 여자죠. 뭐 할까를 생각한다고? 염려한다고? 호랑이가 밭에 나타날까? 나타나면 큰일인데 하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있어. 염려한다는 뜻이죠. 생각할 여, 근심할 여자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여, 우리가 고려한다 할 때 이래요. 고려한다, 생각한다. 사려가 깊다. 그때 여자죠. 근데 생각할 여, 근심할 여, 근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려. 자, 일단 아무 근심이 없다 이 말이죠. 무려가. 근데 이제 우리가 무려 10억 원이나 된다. 그때 무려는 뭐예요? 자그마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 앞에서 자그마치 뜻이죠. 수량 앞에서. 네. 우리가 무려 얼마나 된다. 근데 무료는 뭐예요? 무료는? 요건 뭐예요? 쌀 밑자죠. 쌀을 어떻게? 말로. 예, 그렇죠. 말도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세 말 있죠. 쌀을 말로 이렇게 재봅니다. 몇 말인지. 재보니까 잴 요자도 되고 헤아릴 요자 되죠. 계산할 요자도 되죠. 물건의 재료 요자도 되죠. 그죠? 계산료 할 때는 요금. 그죠? 재료 할 때는 재료료. 이게 요자가 많습니다. 첫째 해봐. 계산할료. 헤아릴료. 그 다음에 재료료. 자, 그러면 무료는 뭐요? 계산이 없다. 요금이, 이게 요금 요자 되니까 요금이 없다. 무료란 말 아니, 말 그대로. 요금이 없으니까 그냥 공짜지. 그때는 무료죠. 무료. 공짜다 말이죠. 공짜. 그럼 무료는 이건 무료. 근심이 없다. 그리고 또 뭐 무료가 있다고? 숫자, 수량 앞에 쓰면 자그마치 그런 의미다. 이것은 나올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오죠. 또 많이 쓰죠. 이거 헷갈릴 수 있죠. 무료와 무료. 자, 이거 고려한다 할 때 여자 되고, 사려 깊다 할 때도 사려.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같은 데 진단서 끊어줄 때 어떠 한다고 사료됨 다 됩니다. 그때 아까 사자 생각 사자 써서 뭐 한다고 사료됨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생각됨 사료로 쓸 수도 있어요. 사려 깊다 할 때 사려겠죠. 그죠? 염려. 무려는 반대고. 자, 빗자가 뭐예요? 갖출 빗자입니다. 갖출 빗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어. 자, 요것은 뭐냐? 요것은 원래 이 제자 원리는 이게 화살통이야, 화살통. 화살통, 이렇게 화살통이 있는데 그게 화살이 막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갖춰지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럼 전쟁에 대비해서 사람은 항상 화살통에 화살을 넣어놔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갖출 빗자예요. 갖출 빗자. 그 모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전쟁 준비해서 일반인이 총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갖출 빗자입니다. 갖출 빗자. 갖출 빗자. 네. 자, 무자 했고, 요 한자를 봅니다. 이게 뭐예요? 가운데 중자죠. 자,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딱 해놔. 이것은 뚫을 곤자, 세울 곤자죠. 뚫을 곤, 딱 뚫은다. 또 세워놓는다. 세울 곤, 뚫을 곤. 근데 뭐야? 이 두 개 물건을 딱 꽂아놨죠. 꼬챙이로 가지고 두 개 물건을 꽂아놨죠. 우리 꼬치구이 할 때 꼬치입니다. 해봐. 꼬치관. 꼬챙이관. 꼬챙이관입니다. 원래 꼬챙이관입니다. 꼬챙이잖아요. 딱 보니까. 꼬챙이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땅 이름 했을 때는 땅 이름 곶자가 돼. 땅 이름 곶. 월곶. 그 다음에 뭐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이런 곶자. 땅 이름에 곶자 들어간 거 있죠. 그때는 이게 곶자로 발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곶자가 월곶 할 때 곶자가 순 우리말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꼬챙이 관자 음이고, 꼬챙이 관자. 자, 그런데 여러분, 꼬챙이가 있습니다. 꼬챙이 관자입니다. 누가 봐도 꼬챙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꼬챙이가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심이죠, 근심. 근심은 한자입니다. 마음속에 꼬챙이가 있는 근심은 한자예요. 참고로 이것은 땅 이름 곶자이기도 한데, 꼬챙이 관자. 우리 저기 성북군가 어디 석관동, 서울의 석관동이라고 있어요. 그 관자도 이 관자를 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또 꼬챙이 관자이지만 어떤 지명회 때 이게 관자로 쓸 때도 있고 끝나는 자에 또 고지라는 글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해봐. 꼬챙이관.
그 다음에 땅 이름 곧. 가끔 땅 이름에 관자로도 쓸 때도 있다 이거지. 예. 자, 그럼 마음속 이게 꼬챙이니까 근심이죠. 근심 한자. 그러면 뭐요? 자, 있다. 뭐가 있어? 갖춤. 갖출 빚자니까. 사람이 화살통에 화살을 항상 갖추고 있다. 전쟁에 대비해서. 갖출 빚을 했지 않습니까? 갖춤이 있다. 갖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자고. 없다. 뭐가 없어? 근심이 없다. 그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 없죠? 미리 준비하면.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그런 식이죠. 자, 미리 준비가 해놓으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 간단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자성어로 들어갑니다. 사자성어. 여러분 사자성어가 재밌죠? 사자성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단어 형성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의미도 배우고 여러 가지 상식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럼 글자를 각각 알아놓으면 다른 글자 응용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단어와 또 일본어 중국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일반 국어 어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학 작품 감상할 때도 도움이 되고 비문학 작품을 또 우리가 감상할 때도 또 분석할 때도 독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후한무치. 후자가 무슨 후자예요? 두터울 후자입니다. 두터울 후. 자, 어디에? 굴바이엄 이 집입니다. 굴바이엄. 이게 딱 점이 찍어졌으면 바위집엄이고 다 집을 나타내죠. 집을 나타내는 거. 자, 굴바이엄. 바위돌이 있습니다. 바위집엄. 왼쪽 문, 오른쪽 문. 문. 그죠? 자, 움집면. 자, 주검시는 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 문에서 하나 올라가. 이게 뭐예요? 집호. 이런 것은 다 집을 나타냅니다. 한자에서 집을. 그중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굴바이엄이란 집에 뭐가 떴어요? 해가 원래 해는 왼쪽이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집으로 햇볕이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햇볕이 집에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자식이 어때? 따뜻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해가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들, 자식이 어때요?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두터울 후자면 해봐. 두터울 후. 또는 두텁다를 좀 다른 말로 해봐. 두꺼울 후. 두터울 후, 두꺼울 후 다 됩니다. 알겠죠? 이제 바로 외워집니다. 제가 재밌게 말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터울 후, 두꺼울 후자입니다. 그럼 요걸 봐. 여러분 이게 뭔자예요? 이게 설립. 이렇게 써 있는 건 뭐 어떻게 딱 봐도 어떻게 써 있어요 지금? 비스듬히 삐뚤어하게 건방지게 서 있어 지금. 비스듬히 서 있는 설립자입니다. 요것은 또 뭘까? 요것도 역시 비스듬히 서 있는 거죠? 자, 설립, 세울립, 비스듬히 서 있는 설립, 요것도 비스듬히 서 있는 겁니다. 다 한자에서 나와요. 자, 참고로 비스듬히 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아이 낳을 때 똑바로 이렇게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나을 선자. 여기다가 비스듬히 서 있는 데다가 요 방자를 넣어놓으면 뭐예요? 옆이야, 옆. 비스듬히 서 요 방자. 이 방자는 이런 모서리야, 이런 모서리. 이런 모서리 방자. 원래는 모서리 방인데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방도 돼. 해봐. 방위방. 방향방. 모서리 방. 이 자가 있으면 다 방자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음은 방자인데 비스듬히 서 있어. 그 사람이 옆이라는 뜻이야. 해봐. 옆방. 곁방. 그런데 사람 인자가 있음으로 해서 완성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뭔 방이 돼? 이게 이제 곁방이 되는 거야. 사람 곁, 사람 옆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또 의지한다 말도 되죠? 의지할 방도 돼. 해봐. 옆방, 곁방, 의지할 방. 자, 요거 참고로 해놓고 이제 다시 요리 들어갑니다. 설립자, 비스듬히 서 있는 설립 이렇게 되면 또 요것도 비스듬히 서 있는 설립입니다. 저를 봅니다. 자, 비스듬히 서 있어요. 자, 요건 뭘까요? 요거. 자, 제대로 못 서 있고 비스듬히 서 있고 털악상. 털을 자라는 모습이죠. 뺨 같은데 털이 이렇게 쫙쫙 나 있는 거야. 해봐. 털악삼. 털 자랄 삼. 공부만 하느라고 선배가 똑바로 못 서 있어. 공부만 하느라고 오래 앉아 있어서. 그리고 수염을 못 깎아서 수염이 나 있어. 누구냐? 선비라고 생각하자고 해봐. 선비연. 선비연자입니다. 선비연자. 요건 이렇게 써도 돼요. 요렇게 써도 돼요. 요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해봐. 선비연. 털을 못 깎았어요. 수염을. 그리고 비스듬히 서 있어. 하도 앉아 있다 보니까 일어서니까 비스듬히. 그렇게 생각하자고. 외우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해봐. 선비연. 선비연자. 선비의 뭡니까? 이게 머리혈이죠.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얼굴이잖아. 이게 얼굴 안자야. 얼굴 안자. 자, 요것은 머리 부분 두.
거꾸로 해도 이렇게 해도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이 있으니까 머리 혈자죠, 이게. 머리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선비의 머리. 얼굴이구나. 얼굴 안자인데 이게 선비 언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안이 된 거예요. 해봤어. 이게 먼자라고 이게 그 머리 혈자가 붙으면 얼굴 안. 우리 안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 선비 언자도 알았고 머리 혈자도 알았고 얼굴 안자도 선비의 머리 부분에 있는 얼굴 안자도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텁다, 두껍다. 뭐가? 얼굴이. 이제 우리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아까 그렇게 하라고. 후한무치 뭔 뜻이냐 이러지 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해석. 없다. 뭐가 없어? 요것이 없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아까 일단 앞에 있는 두 자 후한은 뭐예요? 얼굴이 두텁다, 두껍다. 그다음에 무엇이 없다. 요거 모른다 치고 무엇이 없다. 얼굴이 두껍고 무엇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좀 안 좋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요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안 좋다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죠. 치자를 봅니다. 치자를. 치자. 우리 이 강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 같은데. 자, 여기 뭔지 알까요? 귀자잖아요. 귀 모양이죠. 귀. 이게 마음심이네. 마음심. 자, 귀로 엿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외우기 제가 말 만든 겁니다. 귀로 엿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울지. 그래 놓으면 절대 안 있습니다. 요걸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 막 웃고 나중에도 막 생각나는데 귀로 자꾸 엿듣고 싶은 마음. 엿듣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마음?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울지. 수치할 때. 자, 그러면 숫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양. 요것은 뭐예요? 돼지 머리 개. 돼지 머리에다가 하나를 딱 얹어. 그럼 소머리가 돼버려. 소머리가 돼버렸어. 해봐. 소축. 물론 이게 소인데, 소우자인데, 이건 달력, 청력을 나타낼 때 자축, 인발할 때 축입니다. 이게 개견자인데, 개견자죠. 근데 청력을 나타낼 때는 개수를 이렇게 써요.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데 청력을 나타낼 때.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려고 하면 좀 모양이 너무 길쭉해지니까 모양을 맞춰서 소축자를 씁니다. 이렇게. 소축자를. 그럼 양이 뭐처럼 뚱뚱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양이 부끄러워합니다. 양이 부끄러워합니다. 양이 부끄러워하겠어요? 말이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자,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수. 양이 소처럼 뚱뚱해져 버려서 뭐해서?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울 수. 나무 마늘 귀로 자꾸 엿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끄러울 치. 합치면 수, 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치죠, 그러면? 치죠. 자, 그러면 두껍다, 얼굴이. 없다, 부끄러움이.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어. 철판 깔았어. 철판 깔았단 말이지.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부끄러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끄러운지 해놓고도 이게 안 좋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지. 자,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싸가지예요? 싸가지지, 싸가지. 쌍모가지란 뜻이야. 쌍모가지. 근데 이제 보통 이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연철이 된 거예요. 연속해서 써서 이렇게 써 이제. 여기서 생겼는데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이제. 그죠? 모가지도 목아지인데 모가지로 쓰잖아요. 연철이 표준화가 된 거지. 연속해서 쓴 걸 연철이라 그래. 나눠 쓴 걸 분철이라 그러고. 자, 호환무치 알겠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분들.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금방 했어, 안 했어, 이거? 비스듬히 서 있어, 옆에서. 옆에서 비스듬히 서 있잖아. 요거 때문에 방이 됐고. 그럼 뭔 방이야, 이게? 겹방 또는 곁에서 의지한다, 의지할 방. 방청객 할 때 방짝이겠죠? 곁에서 듣는 손님. 방청객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무대 곁에서 보고 듣는 사람. 그래서 방청객. 이 겹방자 쓰죠? 자, 요거 봅니다. 주어 봅니다. 참 편리해. 주기 좋아서. 오른쪽 우자고, 이거는 왼 좌자죠? 오른쪽. 자, 풀이 어느 쪽으로 난 것 같아요? 풀이 오른쪽 나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에. 같을
약자입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놨으면 어떨까 해서 만약 약자도 돼. 만약 약자도. 아니 풀이 오른쪽에 놨든 왼쪽에 놨든 이제 막 났네. 그래서 어릴 약자도 돼. 해봐. 말 되죠? 풀이 어느 쪽으로 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약? 같을 약. 같을 약이 이제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만약 왼쪽에 놨다면 만약 약도 돼. 만약 할 때는 만자 일만 만자 쓰는 거예요. 일만 만자. 만이라고 만약 같은 거예요. 해봐. 만일, 만약, 만약 약, 같을 약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리죠? 싹이 어려. 어릴 약. 자,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석 순서를 잘 알아둬야 돼. 이건 대부분 여러분 동사, 명사, 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많이 오고 동사 다음에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됐죠 그동안. 근데 이것은 딱 이거 해석 요걸 먼저 하나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왔잖아요. 자, 누구 뭐라고 겹방자니까 뭐라고? 곁에 누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만 뭐냐?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사람이 있으면 의식을 할 텐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멋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봐봐.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여기까지 직역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의역이죠. 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지 멋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언행을 한다.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의식할 텐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 멋대로 행동을 하죠. 언행을 말하고 행동하는 언행이라 그러죠. 자, 그게 무슨 금방 말한 것이 어떤 뜻이라고 사자성어가 뭐라고? 방향무인. 방향무인 뜻이 뭐라고요? 직역부터 해. 직역부터.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자, 의역.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한다. 사람이 없으니까 지 혼자 있으니까 지 멋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지. 그죠?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이 약자는 무슨 약이요? 젊을 약, 어릴 약.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할 때는 만약 약자고, 이 약자 여러분 나온 김에, 자,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뭔 자요? 발글명. 하도 저 분이 정자로 쓰라 그래서 정자 썼네. 약자 씁니다. 무슨 약? 무슨 약? 자, 볼관자를 씁니다. 황새관에 볼견자를 써서 볼관자, 황새를 본다. 볼관자입니다. 자, 본다. 무엇을 봐? 불을 봐. 불을 아까 똑같이 해석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옆에. 자,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행동한다. 자, 불을 보는 것 같다. 같이 명확하다. 뒤에서부터 하죠. 불을 볼관 보는 것 같이 명확하다. 불보다 뻔하다 이 말이지. 너무 확실하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 회사가 잘 될 확률이 뭐라고? 명약, 관하다. 그죠? 불을 보듯이 무조건 잘 된다 이 말이죠. 넘어갈게요.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이 순서로. 그 말이었죠? 해석을 화관, 양, 명우 순서로 해석을 하죠. 자, 마치 불을 보는 것 같다가 뭐라고요? 빠른 속도로 명약, 관하. 두 자씩 끊으면 잘 외워지죠. 명약, 관하. 뒤에서부터 해석. 요것은 딱 해놓고 뒤에서부터. 요건 아예 뒤에서부터. 요건 해석하는 순서도 시험에 나올 만하죠. 꼭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미로. 그죠? 다른 것은 봐봐. 두껍다 얼굴이, 없다 부끄러움이. 이렇게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것은 뒤에서 쭉 갔고 뒤에서 쭉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같을 약으로 쓰였죠?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강의할 때. 다음을 봅니다. 일단 읽어봐.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 자, 무자는 했고. 자, 황자. 이거 이미 한 것 같은데. 자, 망할 망자, 죽을 망자 했죠? 뭐가 죽어버렸어? 없어. 망해버렸어. 풀이. 그래,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흩어진단 말은 여러분, 아들 자자를 거꾸로 하면,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죠?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지. 이건 어머니 몸에 이렇게 딱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번따고, 태어날 때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가 돌아와서 머리부터 나오잖아, 실제. 그 모습이 아이 돌아 나올 돌이야, 이게. 그때 툭툭툭 발로 치면서 나와.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일 유자고, 그 트일 유에 물이 있어서 흐를 유자가 되듯이, 이것도 풀이 망해서, 풀이 죽어서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땅이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거칠어지죠? 거칠 황자이죠? 거칠 황자. 자, 그 다음에, 자, 바위집어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딱 칼을 갖고 있어. 집에서 항상 칼을 쥐고 있다고. 그리고 맨날 입으로 말해. 싸가지 없어. 당나라 당. 당나라 당. 괜히 당나라가 우리나라가 나라에서 생각할 땐 싸가지 없죠. 중국이 생각할 땐 좋겠지만. 자, 당나라 당. 당나라 사람이 항상 당돌해 해서 당돌할 당자도 됩니다. 당나라 사람이 보면 당황스러워. 당황할 당자도 돼. 자, 이거 당나라 당으로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단어 형성이 잘 안 돼. 무슨 당이 있다고? 또 당돌할 당. 당돌할 때의 당자고요. 황당하다 할 때 당자고. 오케이? 당나라 당으로 해놓으면 그 생각이 잘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황당하다. 그 다음에 묻자 없다. 황당하고 없다. 뭐가 없다? 이거겠죠? 자, 이걸 외우게 해봅니다. 이게 뭔 자입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자, 이게 뭔 자입니까? 자, 비수로 가지고 비수 비자하고 같이 있는 흰백자와 또 날일자는 그릇이라 했죠. 그때 숟가락이고 그릇에 있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맛을 봐. 맛이 좋아. 맛지자입니다. 하도 맛이 좋으니까 뜻도 있어. 뜻이 있어. 뜻이 있어서 맛이 좋아. 자, 어떤 뜻이 있어서 맛 좋게 만들었다고? 맛지 뜻지 해봐. 맛지 뜻지. 그래서 너 말의 취지가 뭐냐 할 때는 취지. 그때 뜻지자입니다. 너 말의 취지가 뭐냐 할 때 뜻지. 맞지도 돼. 자, 높을 상자죠? 요거 써. 이렇게 딱 쓰면 맛볼 상자죠. 맛볼 상자. 일단 맛지자죠? 그죠? 맛있는 상담 할 때 상자. 해봐. 맛볼 상. 여기 이게 뭔지라고? 잘 나와. 맛지 듣지. 맛지가 있으니까 맛볼 상. 맛있는 상담할 때 상. 취지할 땐 뜻지. 이걸 알아놓고 요리 가. 다시 지우고 갑니다. 저거 봅니다. 자, 벼가 있고 맛지가 있어. 그러면 무슨 벼? 맛있는 벼. 맛있는 벼를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는데, 자, 아까 요거 여러분 또 나오네. 무슨 자? 요만큼이 없어. 다리가. 요만큼 다리가 없으니까 절뚝절뚝 한다고. 절뚝절뚝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디 다쳐서 절뚝절뚝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치면 안 되겠지만 절름발이 왕입니다. 절름발이가, 자, 이게 뭔지 이게 심지주 등불주. 지금 등불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심지주 등불주. 점주 그러지 말아요. 점으로 점주까지. 오케이. 등불주, 심지주, 점주. 자, 절름발이가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등불을 켜놓고 항상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해봐. 말 되죠? 절름발이가 어디 다쳐서 절름발인데 어려운 점을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불 켜놓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해봐. 더욱우자. 자, 서울 경자가 있습니다. 서울에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합니다. 서울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아갈 우리가 취직 취업할 때 이 치자 써요. 취직 이 치자가 아니에요. 취직 이나 또는 취업이 아니고 이 치자를 쓴다고. 서울에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간다. 나아갈 취직, 직장 정선에 나아간다. 일하는 업무하는 전선에 나아간다. 해봐. 취직. 요 치자에 직자에 업자 쓴다는 것도 단골로 나와 시험에. 그 상식적으로도 거기에 나아간다 의미이지. 취직이 직장을 잡는다가 아니라 직장으로 나아간다. 업무하는 도로 나아간다. 나아갈 치자를 쓴다고. 진취적이다 할 때도 이 치자가 있죠. 그때 더욱우자가 있다고. 그 더욱우자를 여기다 써봐봐. 더욱우자 이렇게. 자, 우선 삐뚤삐뚤 됐어요. 지금은 정자를 안 했으니까. 맛지자니까 맛있는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한다고. 자세히 생각한다고. 자, 자세히 생각한다고. 이게 우리가 벼 종류 여러 가지인데, 벼 생산량이 적어. 많은 걸 좀 해. 맛있는 벼를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더욱더 자세히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세히 생각할 개. 그러다 보니까 익살부릴 개도 돼. 익살부릴 개. 예? 자세히 생각한다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요건 시험에 단골로 나온, 공무원 시험에도 단골로, 취업 시험에도 단골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이미 설명했는데 이게 뼈골자죠? 이거 뼈마디에 몸이 있으니까 뼈라 있죠? 뼈골. 물에서는 뼈만 있는 사람 잘 미끄러져. 미끄러질 활. 이런데 익살부릴 골자도 돼. 그래서 이 익살부릴 이게 원활하다 할 때는 미끄러질 활자고 활주로 할 때는 미끄러질 활자죠. 아까 했던 활음조 현상. 말을 부드럽게 할 때도 미끄러질 활자인데 이게 골자로 쓸 때는 익살부린다 말. 익살부린다. 익살부릴 골개. 골개가 여기 있네. 골개로 이렇게 이게 익살부릴 개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생각할 개자도 되는데 익살부릴 개자로 쓸 때 개고 여기에 미끄러질 활자인데 대부분 이게 익살부릴 골자로 쓸 때는 이게 활개가 아니고 뭐라고? 골개로서 익살부린다. 그래서 웃음을 자아낸다 할 때 뭐라고? 골개라 해요. 골개. 이게 단골로 나오죠. 단골로. 자, 익살부려서 웃음을 자아낸다가 뭐라고요? 그때 골자 무슨 골자? 어떻게 써요? 물수의 뼈골. 그게 익살부릴 골자 아니고 대부분 뭘로 써? 미끄러질 활. 어떤 단어가 있어? 활자로 쓸 때? 활주로, 또 활음조, 또 원활. 원활하다. 잘 돌아간다. 윤활제. 오케이.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만큼 나보다 낫습니다. 자, 근데 자, 무게할 때 황당 무게할 때 개자에는 익살부릴 계획했어요? 자세히 생각할 계획했어요? 해봐. 황당하다. 그래서 익살부림이 없다. 이게 맞아요. 생각할 게 없다. 이거 맞아요. 생각할 게 없다지. 한 행동이 하도 황당해서 생각할 가치도 없어. 이런 뜻이야,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볼 가치도 없어. 그냥. 그죠? 생각할 겨를이 없어. 가치가 없어. 황당무계하다. 거기에 살래살래 흔든다는 이야기죠? 설레설레 흔든다. 살래살래. 모음 좋아. 설레설레가 맞겠죠. 모음 좋아. 모음 같은 모음끼리. 아까 했죠? 활음조에서. 자, 황당무계 알겠죠? 자, 여기 먼저 여기. 요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것을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이 윗상자로 써도 돼요. 우리 전번에 그 사극 보면 임금이 내린 교지 있죠, 교지. 교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 교지. 그럴 때는 사극 좀 보세요. 사극 좀. 자, 황당무계에서 여기까지 끝냈어요. 골개까지. 이게 미끄러질 활자인데 익살부릴 골자도 되고 이것은 자세히 생각할 개인데 익살부릴 개자도 된다. 바로 외워져 버렸죠. 말해볼까? 맛있는 뜻지자 되죠. 맛있는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세히 생각한다. 자세히 생각할 개. 그러다 보니까 익살까지 부리게 돼. 익살부릴 개자. 자, 여기서 5강을 마치도록 한 37분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